멈춰서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매일 밤 혼자 위로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손, 무해하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그 습관. 바로 그것이 당신의 남성성을 안에서부터 조용히 거세하고 있는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이 적나라한 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천치 때 효과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의 전립선을 서서히 파괴하고 발기력을 약화시키며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독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박서준 원장입니다. 지난 30년간 제 진료실은 수천 명의 권력 있는 신사들을 위한 고해성 사실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수치심 때문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혼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수 있지만 정작 파트너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진다는 것. 그들은 모두 치명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분명 무해할 거야. 틀렸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자위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하고 있는 방식,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 빈도, 그리고 자극 요인, 이 너무 늦을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장기적인 손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탐사 보도에서 저는 위로의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스스로 저지르고 있는 침실의 4가지 치명적인 죄악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죄악. 그것은 아마 당신의 주치의조차 경고한 적 없는 비밀일 것입니다. 이 채널은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나약한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원초적인 힘을 되찾기 위해 감히 맞서고 감히 변화하려는 남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생사를 건 싸움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을 정신 차리게 하는 따기처럼 느껴진다면 아래의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맹세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죄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오늘 밤에도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실수 몸이 다른 접근 방식을 애원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발기를 강요하고 오르가즘을 서둘러 사냥하는 것. 첫 번째 죄악, 자기 자신을 강간하는 행위. 발기력의 질을 무시하고 값싼 오르가즘을 사냥할 때 저는 이 장면을 셀 수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경험 많은 버는 한 노년 남성이 실망감, 혼란, 그리고 깊은 수치심이 가득한 눈으로 제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속삭이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원장님, 예전에는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쉬웠어요. 지금은 더 노력해야 합니다. 강제로 해야만 해요. 강제로 세우고 강제로 가야 합니다. 아주 약간이라도 뭔가를 느끼기 위해서요. 그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금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죄악을 묘사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조용한 자기 파괴 행위, 자기 몸에 대한 강간. 당신이 60세를 넘어서면 당신의 몸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 섬세하고 더 느린 언어. 혈류는 더 이상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않습니다. 신경 말단은 젊은 시절처럼 예민하지 않습니다. 호르몬은 화산처럼 폭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적 반응은 값싼 소주를 들이켜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섬세함이 필요한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조절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60세의 몸을 마치 30세인 것처럼 다루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젊음의 그 거친 기술을 사용합니다. 바이스처럼 꽉 쥐는 소나기, 폭풍 같은 빠른 움직임, 그리고 오르가즘을 사냥하려는 필사적인 조급함. 그리고 그곳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발기력이 강철처럼 단단하지 않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더 노력합니다. 더 강하게 강요합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깊은 파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몸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발기력이 겨우 6, 70%일 때 오르가즘을 강요하는 것은 해소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 행위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금이 간 총으로 총알을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당신은 총알을 쏘는 것뿐만 아니라 총에 난 금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요할 때마다 당신은 음경 조직 내부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구적인 흉터를 남겨 감도를 떨어뜨리는 미세한 찢어짐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요도를 자극하여 소변을 볼 때 화끈거리고 불편한 느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필요하게 골반 저근을 긴장시켜 사타구니의 둔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이 나이가 들면서 더 연약하고 민감해진 전립선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요된 모든 수축은 전립선에 가해지는 한 방의 펀치와 같아서 염증, 비대, 그리고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끔찍한 비뇨기계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저는 만성 전립선염, 오르가즘 감도 저하, 지속적인 사타구니 통증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그것을 매일 밤 화장실에서 자신이 혼자 해결하는 방식과 결코 연관짓지 못했던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이 파괴는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식입니다. 느리고 조용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됩니다. 바위 위에 끊임없이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처럼. 하지만 이 죄악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멍이 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서서히 덜 느끼게 될 뿐입니다. 덜 흥분하고, 덜 느끼고, 덜 자신감 있고, 그리고 덜 느끼기 때문에 당신은 더욱더 강하게 노력하고 더 많이 강요하며 어느 날 당신의 몸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파괴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몸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더 깊은 문제들, 진짜 괴물들이 나타납니다. 완전한 발기부전, 고통스러운 전립선 비대, 그리고 당신을 화장실의 노예로 만드는 비뇨기계 문제들. 만약 이 중 어떤 것이라도 익숙하게 들린다면, 만약 당신이 자신의 몸을 강요해야만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60세 이후 남성성은 관심으로, 존재감으로, 그리고 몸의 새로운 리듬에 대한 존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몸이 반응하도록 강요하는 대신 그것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빠르고 거친 움직임은 버리십시오. 대신 더 느리고 더 의도적인 움직임을 사용하십시오. 공격하는 대신 탐험하십시오. 단순한 해소가 아닌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밀물이 차오르듯 흥분이 자연스럽게 쌓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몸을 수리해야 할 기계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동반자로서 대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강요를 멈추고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곳은 그 부드러움에 자발적이고 더 강력한 발기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다음 죄악으로 이끕니다. 더 교묘한 실수, 당신의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조용히 재프로그래밍 하여 파트너와의 진정한 연결과 장기적인 쾌감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해부해 봅시다. 두 번째, 죄악 스크린의 중독자. 음란물이 유일한 자극제가 될 때. 저는 김현중 씨의 그 표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67세 신사. 학식이 높고 부유한 강남구에 거주하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즉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린 남자. 그는 아내에 대한 진정한 친밀함에 대한 욕망이
왜 완전히 사라졌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당혹감과 극도의 수치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조차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아주 약간이라도 뭔가를 느끼려면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봐야만 합니다. 제 그곳은 설 수 있지만 제 심장은 죽어버렸습니다. 그 조용한 고백. 저는 수많은 노년의 남성들에게서 그 말을 들어왔습니다. 존경받고 성공했으며 스스로가 중독자가 되리라고는 결코 생각지 못했던 남성들. 그리고 그것은 60세 이후 가장 많이 간과되지만 가장 끔찍한 파괴력을 가진 죄악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음란물을 유일한 오네리, 성적 자극원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심판하러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생물학에 대해 바로 당신의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학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비옥한 땅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현실에서의 친밀함, 포옹, 입맞춤, 파트너의 향기, 그 땅을 서서히 적셔 욕망과 연결의 꽃과 열매가 자연스럽게 싹트게 하는 부드러운 단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음란물은요? 특히 인터넷의 빠르고 강렬한 음란물은요? 그것은 갑작스러운 홍수와 같습니다. 도파민의 쓰나미입니다. 그것은 뇌의 보상 중추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현실의 친밀함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인공적이고 값싼 도파민으로 뇌를 범람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 당신의 신경계는 적응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무뎌질 것입니다. 한때 비옥했던 땅은 이제 메마른 사막이 됩니다. 진정한 친밀함이라는 부드러운 단비는 더 이상 굳어버린 땅을 적시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크고 더 강한 홍수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예전의 쾌감에 희미한 불꽃이라도 느끼기 위해 더 자극적인 콘텐츠, 더 기괴한 비디오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점점 더 독한 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동안 단순하지만 심오한 것들, 피부의 따뜻함, 눈빛 속의 신뢰, 껴안았을 때의 평온함을 즐기는 뇌의 자연스러운 능력은 희미해지고 죽어갑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손으로 자신의 영혼을 거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보상 시스템은 재프로그래밍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파트너에게 반응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그곳은 반사적으로 일어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영혼 없는 발기, 욕망도 사랑도 없는 로봇의 발기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자 옆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다른 곳, 스크린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여자가 아닌 수천 개의 영혼 없는 이미지로 그녀를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파괴는 침실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더 고립되고 감정적으로 단절되며 심지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사람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죽일 때 당신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삶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 또한 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강인한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욕망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왔던 날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스크린의 도움 없이 친밀한 순간을 즐길 수 있었던 그 느낌을 그리워했습니다. 가장 슬픈 부분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사적인 공간에서 행해진 습관이 그들의 관계, 자신감,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그렇게 끔찍한 공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뇌는 60세 이후에도 지극히 적응력이 뛰어난 기계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의지만 있다면 당신은 중독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의 연결에 다시 반응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재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하십시오.
스크린 사용을 점차 줄이십시오. 대신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다시 깨우십시오. 당신이 소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 상상력을 사용하십시오. 가장 뜨거웠던 기억을 소환하십시오. 당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드십시오.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기성 이미지에 감금되는 대신 자유롭게 방랑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인공적인 도파민 홍수로 그것을 마비시키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생생하게 되살아나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 때 이와 같이 조용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더욱더 고갈시키는 또 다른 죄악이 있습니다. 강인한 남자들을 영혼 없는 시체로 만들고 있는 죄악. 사실 그것은 왜 어떤 남성들이 기진맥진해서 잠에서 깨고 삶에 대한 흥미를 잃으며 왜 자신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사라지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흡혈기를 함께 폭로해 봅시다. 세 번째 죄악 생명력의 누수. 당신 인생의 정수, 수위를 낭비하고 있을 때 부유한 분당에 거주하는 71세의 이민호 씨.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괜찮은 건강, 여유로운 시간, 편안한 삶. 하지만 그는 제 진료실에서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마침내 수치심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감히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것을 너무 자주 해서 그런 걸까요? 원장님, 그는 도덕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력의 고갈, 누수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피곤했고 짜증이 났으며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잠은 악몽으로 가득 차 나빠졌습니다. 한때 그가 사랑했던 일들, 정원 가꾸기, 자전거 타기, 심지어 친구들과 만나는 것에 대한 동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었을 때 경악할 만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자위를 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그는 그것이 자신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조용히 그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영혼 없는 시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평생 동안 가지고 다니는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사정은 항상 건강하다. 많을수록 좋다. 아마도 당신의 몸이 쉼없이 테스토스테론과 전객을 생산하는 기계였던 30대에는 그 말이 거의 맞을지도 모릅니다. 밤새도록 전투를 치르고도 다음날 아침 에너지가 넘쳤던 시절. 하지만 60세 이후 당신의 몸은 다른 규칙, 즉 보존의 규칙을 따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정수, 즉 전객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귀한 영양소들, 아연, 천의, 셀레늄, 단백질, 효소의 농축된 혼합물입니다. 그것은 남성 생명력의 본질이 정제된 것입니다. 젊었을 때 당신의 몸은 이 보물을 신속하게 재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호르몬 회복은 느려졌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재설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때 끝없는 강이었던 당신의 에너지는 이제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귀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사정할 때마다, 특히 피곤하거나 지루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신은 단지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명력의 자본 인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축적될 것입니다. 이 죄악의 위험성은 그것이 얼마나 조용히 일어나는지에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 혹은 5번 후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단지 침대에 누워 있었을 뿐인데도 마치 전투를 치른 것처럼 멍한 상태로 잠에서 깹니다. 당신의 욕망은 만족되기는커녕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당신의 기분은 가라앉고 이유 없이 쉽게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늙어가는 것을 탓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갈입니다. 당신의 몸은 간단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멈춰 보존해. 더 이상 소모하지 마.
시스템이 이미 과부하 상태일 때 너무 자주 자위하는 것은 텅 빈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더 심각한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이어지고 회복에 필요한 깊은 수면 주기를 방해하며 전립선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숙면과 활기찬 생활에 적인 빈뇨와 야간뇨를 유발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수도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성적 표현은 모든 연령대에서 지극히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 몸의 현재 리듬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 만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며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빈도가 아니라 질입니다. 핵심은 강요가 아니라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실험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지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명료함, 그리고 감정적 균형의 놀라운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피곤함을 느끼는 대신 상쾌하게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사정으로 끝나지 않는 자극의 형태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필요 없이 발기라는 여정을 즐기고 혈류가 흐르는 것을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고갈되지 않으면서 몸과의 연결을 달성합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는 대신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몸을 단지 배출과 충전만 아는 기계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고 현명하고 민감한 파트너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더 많이 함으로써가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게 함으로써. 하지만 만약 이 죄악이 당신의 몸을 전반적으로 고갈시킨다면 다음 죄악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취약한 목표, 즉 당신의 전립선을 겨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위 중과 후에 이 작은 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이 결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편안함, 방광 조절 능력,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과된 비밀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 네 번째, 죄악 보이지 않는 고문. 당신의 권력의 중심을 무시하고 있을 때 저는 환자 장동건 씨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명확한 증상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묘하지만 지극히 불쾌한 느낌 때문에 왔습니다. 매번 오르가즘 후에 찾아오는 지속적인 압박감, 마치 모든 것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듯한 느낌, 무언가가 여전히 안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 그는 68세였고 활동적이며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을 자신의 혼자만의 습관과 전혀 연관짓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전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죄악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점입니다. 그것은 조용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성성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 중 하나, 바로 전립선을 서서히 갉아먹고 고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생식계와 비뇨계의 교차로에 위치한 작은 호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권력의 중심이며 쾌감과 배설의 흐름을 모두 통제하는 문지기입니다. 60세 이후 이 권력의 중심은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탄력 있지 않습니다. 압력과 염증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위 과정에서 특히 회음부 음낭과 항문 사이의 부위에 압력을 가하는 구부정한 자세로 앉는 습관이 있다면 당신은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의 체중으로 전립선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가즘의 모든 수축은 해소가 되기는커녕 압박받고 있는 기관에 가해지는 충격, 진동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염증과 자극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이 더해집니다. 사정 직후 소변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사정 후 소량의 전객과 세균이 요도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시 소변을 보는 것은 이 잠재적인 침략자들을 밖으로 밀어내며 파이프를 세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이것을 무시할 때 당신은 세균이 번식하고 지속적인 염증, 불편함 또는 심지어 당신의 삶의 질을 파괴할 수 있는 만성 전립선염을 유발하기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험은 단지 가끔씩 찾아오는 쑤시는 통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적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고문은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보이는 결과를 낳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방광 조절 능력을 방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소변이 급해지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에너지와 테스토스테론 회복에 필요한 귀중한 잠을 깨뜨리며 밤에 여러 번 일어나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소변을 볼 때 화끈거리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골반의 무겁고 둔한 느낌.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코 이 증상들의 원인을 자신이 사적인 공간에서 스스로를 만지는 방식에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탓합니다. 식단을 탓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늙어감에 피할 수 없는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불편함과 함께 살 필요가 없습니다. 1. 매 전투 후에는 세척하십시오. 이것을 철칙으로 삼으십시오. 혼자든 파트너와 함께든. 매번 오르가즘 후에는 소변을 보십시오. 그것을 전장을 정리하고 모든 위험한 잔여물을 씻어내는 행위라고 상상하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이 염증의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권력의 중심을 해방시키십시오. 자위할 때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똑바로 누우십시오. 당신의 골반이 압박받지 않고 이완되도록 하십시오. 압력을 줄이면 염증도 줄어들 것입니다. 3. 문지기를 존중하십시오. 자극의 빈도와 힘에 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모든 강한 수축은 전립선에 가해지는 충격입니다. 절제와 부드러움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전립선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질병 예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편안함, 자신감, 그리고 통제력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화장실에 달려갈 걱정 없이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70대의 남성들이 단지 그들의 권력의 중심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루는 법을 배움으로써 몸의 평화를 되찾고 숙면을 되찾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약이나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식과 적응할 의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이 4가지 조용한 죄악이 어떻게 당신의 건강과 남성성을 갉아먹을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적을 식별할 수 있는 지식으로 무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아는 것은 한 가지 일이지만 60세 이후의 힘, 감도의, 그리고 만족감을 다시 쌓는 법을 배우는 것. 바로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부활의 선언문.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귀 기울일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 함께 여기까지 오셨다면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다른 남자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함몰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몸에서 느끼고 있는 변화들, 느려진 반응, 고갈된 에너지, 은밀한 불편함, 그것들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몸이 당신에게 말을 걸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 사회는 우리에게 그 신호들을 무시하라고, 힘으로 억누르라고,
철부지 젊은 시절에 하던 방식 그대로 계속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바로 그 낡은 습관들이 당신을 조용히 배신하는 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남성성을 갉아먹고 있는 4마리의 괴물, 4가지 치명적인 죄악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첫째, 강간의 죄악, 흐물흐물한 발기에서 오르가즘을 강요하는 것. 당신은 무해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부드러운 손길이 필요한 조직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입니다. 당신은 지금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위해 해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중독의 죄악 영혼 없는 음란물 이미지에 의존하는 것. 당신은 그것이 단지 오락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조용히 당신을 세뇌하여 화면의 메마른 사막을 현실로 만들고 진정한 친밀함의 아름다움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누수의 죄악, 당신의 정수, 징, 수의를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 당신은 그것이 해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당신은 생명력의 배터리를 고갈시켜 피곤하고 짜증나고 텅 빈 채로 아침을 맞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방치의 죄악, 잘못된 자세와 무관심으로 당신의 권력의 중심인 전립선을 고문하는 것. 당신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당신이 화장실의 노예가 되고 숙면이 사치스러운 꿈이 될 때까지는 말입니다. 이것들은 극적인 죄악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큰 소리를 내며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처럼 교묘하고 천천히 당신의 삶에 침투하여 어느 날 당신이 잠에서 깨어 거울을 보고 자문하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내 힘은 어디로 갔는가? 내 욕망은 어디로 갔는가? 내가 알던 나는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저는 이것을 심판자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수백 명의 강인한 남성들이 흘리는 눈물을 목격한 사람의 깊은 연민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일구고 가정을 부양하고 사회에 봉사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몸 안에서는 마비되고 단절되고 그저 덜 생생하게 느끼는 남성들, 닫힌 문 뒤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이 세상에 대한 그들의 느낌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나이에 당신의 성 건강은 여전히 지극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편안함, 쾌감을 느끼고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당신의 능력,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젊음에 거칠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관심이 아닙니다. 장인의 관심 귀 기울이고 부드럽고 호기심을 갖고 존중하는 것, 당신은 고갈시키는 방식이 아닌 양육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만지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성량의 순간적인 폭발이 아닌 모닥불처럼 흥분이 서서히 쌓이도록 속도를 늦추는 실험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신경계에 주는 귀한 선물로서 절제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쾌감, 성숙한 남자의 쾌감이 길 끝에 있는 한 번의 수축에서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존재감에서, 인내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안의 지혜로운 야수와 다시 연결되는 것에서 옵니다. 이것은 실수를 피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쇠퇴가 아닌 지혜로 정의되는 장. 당신은 압박, 성과, 그리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다른 초대를 건네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라는 초대. 자신을 더 온전히 이해하라는 초대. 부드러움이 없는 힘이 아니라 섬세함으로 단련된 힘으로서의 남성성을 재정의하라는 초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변화는 모든 연령대에서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70대, 심지어 80대의 남성들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젊었을 때보다 더 생생하고 그들의 몸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귀 기울이고 적응하고
그리고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용감하게 멈출 의지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죄악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지금 잠시 시간을 가지십시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준 몸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오늘 밤 당장 작은 변화 하나로 시작하십시오. 다른 자세를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을 끄는 것, 또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까? 대신 오늘 내 몸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라고 자문하는 것. 이것은 단지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잃어버렸거나 침묵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와 자존감에 뿌리를 둔 당신의 몸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대화를 마치면서 저는 당신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떠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쾌감을 느낄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탐험하고 즐기고 성장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힘이 아닌 이해에서 오는 힘으로 명확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합니다. 우리가 논의한 4가지 죄악이 당신을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더 나은 건강과 더 깊은 자아감으로 가는 문을 여는 인식의 순간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위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의미 있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 정리를 누르십시오. 이 말이 필요한 친구에게 공유하십시오. 더 많은 남성들이 그들의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부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